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택데이 ESF라는 차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계획이 있는데요. 혹시 이 ESF라는 차량, ESF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E 같은 경우는 영어로 experimenta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실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국말로. S는 safety, 안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F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 독일어로 F는 자동차, vehicle를 의미하고 있고 이 차량은 ESF 혹은 ESV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실 이 차량은 ESF 2019라는 모델이고요. 작년에 새롭게 출시된 저희 GLE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ESF라는 행사가 독일 외에 다른 해외에서 진행되는 게 처음이에요. 오늘 이 세션을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르세데스-벤츠에서 그 어떤 분이라도 저희 회장님께서도 이 안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연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세션을 진행해 주실 분이십니다. 바로 저희 교수님이신 쉰벨크 교수님. 메르세데스-벤츠의 안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트레이닝 센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이 트레이닝 센터는 저희 직원들한테 세일즈 및 기술 관련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벤츠의 세이프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브랜드 가치로서 우리는 안전성이야말로 우리의 핵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충돌 사고를 피하고 또 충돌의 결과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전 세계적으로 또 이곳 한국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우리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안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DNA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939년에 패시브 세이프티의 대부라고 하는 벨라 바레니가 다임러 벤츠에서 처음 패시브 세이프티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크럼플 존을 비롯해서 견고한 승객 공간 등등 획기적인 안전과 관련된 혁신이 양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1959년에 처음 적용이 되게 되죠. 그리고 1959년 이래로 우리는 체계적인 충돌 테스트를 통해서 크럼플 존을 더더욱 최적화시키고 또한 승객 공간을 더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패시브 세이프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충격의 여파를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액티브 세이프티의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벤츠는 액티브 세이프티 분야에 있어서 오랜 전통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개발한 수많은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들이 자동차 역사에 있어 마일스톤이 되었습니다. ABS, ESP, 또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 등 다양한 것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1999년 이래로 벤츠는 액티브와 패시브 세이프티를 결합한 통합적 혹은 총체적인 안전 방식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총체적 안전성의 개념은 자동차 안전의 모든 단계를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즉 운전 중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또 위험한 상황에서의 안전, 그리고 사고 시의 보호 대책, 그리고 충돌 사고 이후에 있어서의 안전 대책 등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프리세이프의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고요. 이 프리세이프의 개념이 2002년도 S클래스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프리세이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충격이 가해지기 전에 시간을 활용을 해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자라는 것입니다. 프리세이프는 액티브와 패시브 안전성의 요소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상황에서 또 심지어 충돌 전 상황에서 차량의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런트 시트의 벨트를 조여주거나 시트 위치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세이프 플러스 기술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후방 차량에 경고를 해줌으로써 후방 추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리얼 라이프 세이프티에 대한 우리의 철학을 보시게 되면 총체적인 안전성의 방식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차량 한 대당 40여 가지의 다양한 부하 케이스를 두고 인증 등급이나 승인 요건을 넘어서는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푸른색 박스는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행한 내부의 로드 케이스들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툴로 구현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과정에서 약 15,000건의 차량 전체에 대한 충돌 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책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안전 성능을 구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안전성과 관련된 이러한 연구 노력은 50년간의 사고 연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자동차의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심각한 사고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미 1969년부터 다임러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사내에 사고 연구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5,000건에 달하는 심각한 도로 사고들을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실제 발생하는 리얼 라이프의 사고가 연구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5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한 모든 도로 사용자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차량 내부에 타고 있는 승객뿐만 아니라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까지 보호하고자 합니다. 1970년 이래로 특별히 저희는 ESV를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71년부터 75년 사이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30대 이상의 ESV 안전실험 차량을 구축하고 자동차 안전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ESF를 통해서 차량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새로운 혁신이 개척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혁신이 빠진 차를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에어백, ESP 그리고 사이드 충돌 보호 등등이 저희 벤츠가 개척한 혁신입니다. 이러한 안전성 혁신의 가치는 고객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안전 시스템은 생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선보였었던 ESF가 바로 ESF 2009였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다양한 혁신 시스템을 공개를 했었고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양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2X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파셜 하이뱀 그리고 벨트백 그리고 다양한 프리세이프 기능들이 이미 양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ESF 2009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의 개념을 제시했고 이것이 올뉴 EQC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다양하게 보호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상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누전이나 단락을 예방하고 있고요. 또한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고전압 시스템이 단 1초 만에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현재 전동화된 모든 메르세데스 모델은 이 개발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전동화 차량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하이브리드부터 연료전지 차량까지 다양한 전동화 차량을 갖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최상의 안정성 컨셉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최신의 안전실험 차량 ESF 2019에서 또한 이런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와 또 개념들을 소개하며 또 미래의 모델들이 어떻게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빌리티는 차량 안전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2가지 새로운 주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 기반의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 및 자동주행이 그 2가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구동화와 자율주행이
자동차의 안전 설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저희가 ESF 2019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GLE 기반으로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되었고요. 여러 상황에서 고도로 자동화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직접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된 주행은 무사고 주행이라는 우리의 비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줍니다. 동시에 자동화된 주행 때문에 안전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도전들이 던져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승객들이 오늘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차량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차량 내의 좌석의 위치는 명백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승객은 똑바로 앉아 가는 방향만을 바라봤고 운전자는 운전대를 확고하게 통제해야만 했었습니다. 반면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안락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페달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도 없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는 등받이를 뒤로 하고 다리를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좌석을 뒤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SF 2019가 아주 자동화된 주행을 하는 동안에 스티어링 휠과 또 페달은 자동적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 쪽에 에어백이 사라질까요?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기존의 재래식 운전자 측 에어백은 스티어링 휠에서 전개될 것이고요. ESF 2019의 운전자 측 에어백은 조수석 에어백처럼 설계되어서 스티어링 휠이 안으로 밀어 넣어져 있는 상황을 비롯해서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세이프 기능을 확장해서 가장 작은 승객들도 보호하고자 노력을 더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이 차일드 시트에 통합된 벨트는 사고 전에 더 타이트하게 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요소들이 확대되어서 측면 보호 능력을 높여줍니다. 아기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도 이제는 더 편하게 주행할 수 있죠. 시트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는 이제 주행 도중에도 운전하면서 위험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아기의 상태를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 컨택의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면요. 운전자의 시선과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것은 주행 중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들은 운전자가 자기를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와 시선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 컨택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자율주행차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SF 2019는 모든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 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이 차량이 그 의도를 환경에 공유하고 또한 ESF 2019는 다른 도로 사용자들에게 가능한 위험 상황들에 대해서 경고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환경 센서 기술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크럼플 존이라는 개념의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데요. 바로 저는 가상 크럼플 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상 크럼플 존은 차량의 안전 시스템의 유효 범위를 확대시켜줍니다. 그래서 안전 시스템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실질적인 충격이 일어나는 시점 사이를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충격이 일어나기까지 몇십 분의 1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미 중요한 조치들이 실행되기 시작할 수 있어 승객과 다른 도로 사용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프리세이프 그리고
그리고 프리세이프 임펄스 시스템은 기존의 에어백이라든지 또 안전벨트 텐셔너 등의 제약 시스템들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ESF 2019에 포함된 수많은 혁신 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워크숍을 통해서 더 여러 내용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차후 저희 양산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내다봤을 때 미래의 차량들의 안전 요소들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 평가와 같은 안전 등급의 별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릴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별 하나면 충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리던던시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리던던시 시스템이 일반 차량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좀. Yes, of course, it will be necessary to have redundant systems in case of autonomous driving cars. Yes, especially regarding the sensors, for example, we have a lot of sensors which control the others, so for sure, yes. CES 2020에서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저가형으로 등장했어요. 원래 $10,000 정도 하던 게 $100 정도 떴는데 그게 이제 감지거리가 100m로 줄었거든요. 250m 넘어야 되는데 벤츠는 원래 처음에는 이 라이다를 쓰지 않고 자율주행을 시도한다고 하다가 최근에 라이다를 채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라이다가 지금 이 솔리드 스테이트 저가형으로 해도 안전이 보장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보쉬하고 벨로다인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또 몇 가지 있죠. 라이다에 대한 벤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First, before we answer to the LiDAR question, today we have short-range radar and long-range radar in our cars to drive comfortably and to be prepared for possible impacts and possible critical situations. The LiDAR system here is demonstrated in this car too, yes, but this was not the main question of our ESF 2019. The main question was how to react with our safety systems when we have automated driving cars. So it was a main idea to analyze occupant protection, for example, what we can do for better occupant protection when you have new seating positions, for example. The LiDAR question is also important, but for that I leave to my colleague here. The LiDAR sensors on our research car are just like for a research car. It's a kind of prototype to demonstrate how the LiDAR could look like, but it's not how it will actually look like. This could be a good position for LiDARs, but in this case we just wanted to demonstrate how a car could look like in the future for automated driving. But the main focus of this car is the safety systems for these kind of cars. 자율주행 시대에서 이제 충돌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안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차량에서 지금 이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거는 좀 없어 보이는데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안을 좀 강화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좀 이 차량을 좀 사용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왜 GLE를 활용해서 만드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So let me answer the second question first. We choose the GLE because it's a very new car, because it was introduced last year, and because SUVs are at the moment not considered as the safest cars, also for other cars and for pedestrians and so on. And we wanted to show that also in SUV can have a very high safety performance. Because it's not my home field. We are safety engineers here, and we are not lawyers or we are not electric experts for security and other things.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주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ESF 2019에 적용된 기술 중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새로 출시할 신차에 적용이 임박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힌트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Mainly all innovations which are in this car are not in the current cars. They will come, maybe not.
As I showed in my presentation about the ESF 2009, which we presented 10 years ago, for example, the belt brake, preset input side, partial high beam, and many other innovations came on the market in the meantime, sometimes 3 years, sometimes 6 years, sometimes 9 years later. Also here in this car, we have a lot of innovations which will come quite fast, but we will have also some innovations which will never come in this way we show it here. But it's just to say that it's an important question we try to answer here with our innovations.